돈의 흐름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돈의 흐름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흐름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돈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벌면서도 돈이 도대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믿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교환의 매개체이고, 둘째, 오늘의 가치를 미래로 옮길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며, 셋째,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계산 단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때 경제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돈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돈의 흐름은 단순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식사를 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돈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의 흐름을 잘 모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경제위기나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돈의 흐름을 모르면 부의 불평등이나 빈곤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지,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지, 국가 간 경제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래 경제와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까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돈의 생성 과정과 금융 시스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 즉 현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이 바로 그 역할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손에 쥐는 현금은 전체 돈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그만큼의 돈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은행은 그 1,000만 원을 통장에 찍어주고 이 돈이 다시 경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움직이지 않아도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돈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왜 돈을 만들어내도 괜찮을까요? 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고 대출받은 사람은 이자를 내면서 다시 은행에 수익을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대출이 이뤄지고 그 돈이 부실해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면서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돈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이해하면 우리가 왜 금융 위기를 주의해야 하는지,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돈의 생성과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과 경제 순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경제라는 거대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면 왜 경제가 성장하거나 침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 순환의 기본 주체를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주체는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입니다. 가게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이 임금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죠. 기업은 가게로부터 받은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 주체들이 돈을 주고받으며 경제가 순환하는 과정을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가게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이 임금을 지급합니다. 가게는 받은 임금으로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하고 기업은 매출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이 이익은 다시 임금이나 투자로 돌아가고 그
그 과정에서 돈은 계속 움직입니다. 정부는 이 흐름에 개입해 세금과 지출로 경제를 조절합니다. 돈의 흐름이 원활하면 경제는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며 정부도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반대로 돈의 흐름이 막히면 경제는 침체합니다. 사람들이 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정부도 재정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돈의 흐름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해외 투자, 차입 등이 모두 돈의 흐름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은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지 경제 순환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시장과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돈이 모이고 이동하며 투자가 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돈은 개인과 기업, 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이 대표적인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사서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 투자자는 수익을 얻습니다. 채권시장은 정부나 기업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투자자는 이 채권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돈의 흐름을 통해 자산을 불려갑니다. 투자는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기업은 투자 자금으로 연구개발, 생산설비 확충 등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채권이 부실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에 각별히 신경 씁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금융위기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는 돈의 흐름이 갑자기 막히거나 왜곡될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부실 자산을 많이 안게 되었고 이 때문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게 됐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자 기업은 자금을 구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며 경제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긴급 대책을 마련해 금융시장에 돈을 풀고 시장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위기는 돈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돈이 원활하게 움직여야만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도 무리한 빚을 지지 않고 재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돈의 흐름과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에게 집중되는지가 부의 분포를 결정합니다. 부의 불평등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히 자본과 투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금융자산,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이 다시 자산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비 위주로 돈을 쓰고 투자할 여력이 적어 부를 불리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심해집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조세정책, 복지정책 등을 운영합니다. 부유층에게 세금을 매기고 저소득층을 지원해 돈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노력이죠. 하지만 부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퍼져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융교육과 자산관리를 배우고 적극적으로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네, 돈의 흐름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역시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제입니다. 돈은 무역, 투자, 금융거래를 통해 국가 간에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면 미국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글로벌 경제에서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 그 여파가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은 국가 간의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기관이 경제 불안정 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돈 흐름은 때로는 불균형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국과 빈국 사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 격차가 돈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세계 경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돈의 흐름과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인구 변화, 환경 문제 등이 돈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혁신입니다.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들이 금융과 경제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돈의 흐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 패턴과 투자 성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환경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돈은 점점 더 친환경 경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변화 등이 돈의 흐름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경제를 읽으려면 이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래 경제 속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본적인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기업의 돈의 흐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에 맞게 돈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투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돈을 불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흐름과 경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돈의 흐름을 더 복잡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 투자와 자금 조달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금 운용은 기업 성장과 생존의 핵심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뱅킹, 핀테크,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과 정보 습득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의 흐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윤리적인 경영과 투자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환경 보호, 인권 존중, 공정 거래 등은 돈의 흐름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개인들도 자신이 쓰는 돈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 공정무역 지원, 지역 사회 후원 등 소비자의 선택이 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기업과 개인 모두 장기적으로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돈의 흐름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돈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